대치동 스카입시교육 수학연구소장 이광호입니다. 자, 2025학년도 아주대학교 특례 지필고사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작년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저희 학원을 거쳐서 나간 작년에 80%의 합격률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저희 학원 이미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합격할 수 있는 로드맵 그 안내 영상입니다. 자, 올패스 아주 센 특례 수학. 자,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자, 작년에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주대학교에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전형 지필고사는 이과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90분 동안 실시하고요. 자, 여기 내용이 자, 올해 이제 발표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특례 그 지필고사.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소수 정예로 거의 뭐 1대1 눈높이 밀착 지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개설 강의 진행 중이고요. 소수 정예 및 관리형 학습, 자, 대치동, 방배본원 이 두 군데 저희 학원에서 여러분들 합격에 이제 최대 도움이 되도록 여러 수학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아주대 특례 등용문 저희 그 스카이 입시 교육 자, 맞춤교육, 시간표 안내부터 해드립니다. 의과대학 같은 경우도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5시, 오후 5시 반부터 개인별 수시로 개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3 및 재수생을 위한 주말 대학별 맞춤반은 이제 대학별로 따로따로 다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일반이 역시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맞춤반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거의 타의 추종을 불하는 아주 독보적인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 합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우선 대학별 기출 연계 이제 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월수금반 있고 역시 대학별 이제 B반 있고 A, B반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 있는 진도 그다음에 이제 각 수준 이제 수학의 경우에 한해서 그 별로 이제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핵심 완성반도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하 화목반 이렇게 개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 1과 수학 2 핵심 완성반도 요 저녁반에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과목이 각각 다를 텐데 모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수강생 지원자 중 80%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례 3년 과정이 있고 12년 과정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특례 3년 이제 해외 이제 저희 이제 교포 또는 이제 상사 이제 대기업의 이제 그 상사 주재원 자녀들 그 학생들이 이제 국내 이제 교육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일반 전형입니다. 그래서 특례는 3년, 그러니까 해외 고등학교 3년을 마치면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아주대학교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본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3년 특례 보면 전 학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선발하고 있어요. 의학과 같은 경우는 2명, 간호학과 1명 이렇게 모집하고 자, 의대는 이제 1단계 이제 수학능력 시험만으로 봅니다. 100점 만점이고 1단계에서 10배수를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 이제 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이제 몇 명을 모두 이제 외국인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어요. 전형 방법, 자, 전체 학과가 똑같고 면접 시간이 이제 15분 내외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항목은 이제 인성 가치관, 지원 동기 학습 계획, 의사소통 표현력,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지성을 이제 평가합니다. 자,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최대 모집 가능 인원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명 이내에서 골고루 최고 인기 학과를 모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 자연과학대학, 수학,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의과대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뽑고요. 인문대학, 사회과학도 이제 5명,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각 선발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작년에 이제 실제로 실시된 아주대학교의 출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그 기본 핵심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수능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여러분들 고득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이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학능력 시험이에요. 아주대학교의 이제 시험의 명칭입니다. 자연계열 기출문제입니다. 자, 26번부터 50번까지
25문항이죠. 자, 배점이 이제 차등적인데,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비중 있게 낸다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수능 시험하고 다르죠. 자, 요 도항식은 뭐 유명한 이제 인수정리죠. 나머지 정리. 자, x에 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고,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결과도 0이 됨을 이용하면 AB에 관한 이제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수립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반드시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이항방정식이죠. 요 한호근이 오메가다. 그러면 오메가는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근이 되므로 오메가의 세제곱은 그렇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높은 차수를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으로 고치니까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으로 되고, 이건 앞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4제곱은 플러스 오메가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쭉 간단하게 계산한 후에 요 오메가가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허수단위 i로만 돼 있어도, 자, a 더하기 bi가 어떤 다른 복소수 예컨대 5 더하기 3i와 같다. 그럼 ab가 실수일 때 어떻습니까? 복소수의 상등 조건, 요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동시에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됨을 이용하는데, 요 i보다 좀 복잡한 그냥 허수, 복소수 중에서 허수인 그 오메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좌변이 이런 형태로 설정이 됐고 우변이 a 오메가 더하기 b로 돼 있으니까 요 좌변에서 만들어낸 실수 부분은 a고, 좌변에서 얻어진 요 오메가 앞에 있는 요 계수로 포착되어 있는 요 부분은 이제 b가 된다. 그 점을 이용하면 거의 30초 이내로 풀 수가 있는 그런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은 역시 고등수학에서 왔죠. 자, 2차 부등식에 관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에. 자, 29번, 이건 이제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요 점 사이의 거리가 k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함수다. 그래서 요 k 함수를 도출하고 그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명제에 관한 내용이고 빠짐없이 나옵니다. 자, 31번 이런 건 이제 평행 이동에서 겹쳐지는 포개어지는 도형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그러면 모든 도형은 닮은 도형이죠. 모든 원은. 그러니까 뭐만 같으면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해서 포개어집니까? 중심의 좌표는 달라질지언정 요 표준형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요 표준형으로. 그럼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 우변 상수로 뜰 텐데 요게 모두 같은 모든 것들은 요 원과 합동인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리함수 문제죠. 요 그래프를 그리고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33번 이제 분수 통분해서 좌우를 비교하는 거죠. 자, 34번 이제 고등수학 뒷부분에 있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약간 힘들어하는데 경우의 수를 합리적으로 세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여기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 이제 수학 1에서 나왔죠. 이제 2의 x제곱이 기본 계산 단위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환하게 되면 이 t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냥 밑이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t의 값 중에 0이거나 음수인 것은 이 답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t로 여기서 치환이 된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설정이 되죠. 자, 2 곱하기 t제곱이니까 2t의 제곱, 마이너스 15 t 더하기 7. 자, 0이야. 그래서 t를 풀면 되는 거죠. 자, 2t 들어가고 여기 t 나뉘어지고 여기 끝자락이 양수니까 7 이렇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4t 이렇게 딱 떨어지죠. 자, 이 부분이 0보다 작다. 우선 t에 관해서는 2차 다항 부등식이니까 t의 범위를 이렇게 정할 수 있죠. t, 방금 전에 이 x승을 치환한 건데 이 녀석이 7보다 작거나 같고 이것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긴 7은 딱 떨어지지 않는 이제 로그로 표현되는 무리수인데 요걸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7 바로 앞에 있는 2를 거듭 제곱했을 때, 왜냐면 이 x는 정수만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볼 수 있고 2의 x승, 그 다음에 여기는 7은 딱 떨어지지 않지만 7 바로 앞에 있는 2의 거듭 제곱수는 4죠.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정수 중에서 마이너스 1과 0과 여기 1 들어가고 2까지 포함이 되니까 여기서 x의 값 중에 이 범위에 있는 x의 값 중에 정수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여기의 내용은 이제 수학 1에서 요 내용이죠. 여기 내용이 이제 조금 이제, 계산하는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점이 좀 높죠. 자, 이건 이제 삼각 부등식을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각함수고, 순서대로 이제 고르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푸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특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그 대표적인 유형이 4-5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뭐 일주일 이내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문제 유형에 쉽게 적응해서 거의 만점으로 합격할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나왔죠. 두 종류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을 여기서 어떻습니까? 추론하면 24와 8의 간격이니까 8 빼기 24 마이너스 16이죠. 나누기 2하면 D는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고 여기에서 알고 있는 요 값을 계산해서 여기서 BN 등차 수열에서도 공차를 도출해서 여기 A와 B를 구하고 여기서도 C와 D를 구해서 요 계산의 식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열하고 이제 수열의 합, 시그마의 성질과 결부된 문제죠. 그다음 이건 이제 수학 2가 이제 나오죠. x가 0,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f0의 값은 0이어야만 되고, 그러면 이제 fx는 x로 나누어 떨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식을 대입하면 요 밑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x 빼기 3, 그 다음에 요 뒤쪽은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fx 빼기 3인데 x 빼기 3을 t로 치환하면 됩니다. 그럼 이쪽 부분의 결과를 집어넣고 요 나머지는 딱 떨어지는 그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를 여러분들이 고르면 됩니다. 난이도는 뭐 아주 쉽죠. 자, 이 곡선 위에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 곡선 위에 두 점에서 그 두 점의 교점을 계산할 것이고, 그러면 그 교점의 좌표를 얻어내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요거는 이제 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이게 분기형 함수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자동으로 연속 함수죠. 그러므로 요 주어진 어떤 함수의 식이 두 갈래로 갈리는데, 마이너스 1에서의 그 우극한,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a 더하기 2b와 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여기다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고, 자,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풀 때, 요 마이너스 1 이상에서의 도함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미만에서의 도함수, 요게 f' 값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같아야 미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푼 다음에 미정계수를 확인한 다음에 f1의 값, 여기에 해당이 되는 값이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죠. 이렇게 단조 증가하는 3차 함수 위에 움직이는 점 P와 요 이제 동떨어져 있는 직선, 기울기는 이제 3인데, 이렇게 돼. 요 사이에 거리가 최소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렸을 때 여기 수직이 되는데, 여기 있는 그 접선의 법선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 요건 이제 1차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의 위치 문제인데, 속도가 같아진다. 그 말은 f't와 g't가 같게 되게 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 t를 찾고 그 순간까지의 변이를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하고 pq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48, 49, 50은 요 세트형 문제예요. 그래서 요 문제 안에 딸린 문제가 단계별로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요 형태의 f'이 이렇게 되니까 늘 증가하는 거죠. 양이죠. 그 다음에 g'은 여기서는 극소,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극소, 그 다음에 요렇게 3지점에서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대충 요런 모양이 되는데 3차식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요런 함수와 요거는 이제 2차 함수니까 꾸준히 증가하는 어떤 3차 함수가 이와 같죠. 근데 f'과 g'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원함수가 만난다는 뜻이 아니라 요때 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두 그래프가 서로 만나는 두 x, 좌표가 알파, 베타다. 그럼 요렇게 만나는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함수를 만듭니다. 요 f'의 부정적 분인 f에서 g'의 부정적 분인 g를 뺀 h. 그럼 미분하면 h'은 f' 빼기 g'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 같게 되는 점이 알파, 베타죠. 그래서 f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쭉 증가하는 거니까 그 값이 없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그림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은 요 차함수죠. hx가 x는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부호가 바뀌니까 이렇게 검토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진입 판정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의 최고적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3차 함수 gx의 극대값, 그 다음에 극소값을 구하고 그 결과를 라지 m 빼기 스몰 m, 여기서 답에서 찾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만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서
아주대학교 작년 2024학년도 특례시험 지필 필답고사 그 기출문제 경향과 이제 그 특별한 이제 그 어떤 특징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 OT 강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이제 아주대학교에 입학의 꿈을 여러분들 모두 이루기를 바라면서 본 OT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